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 회사인 아처 에비에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은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주로 전기로 작동하는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개발 및 제조합니다. UAM이란 얼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로 도시망공 교통을 뜻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교통체증 등의 해결을 위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회사는 2018년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아담 골드스타인입니다. 아담 골드스타인은 아처 에비에이션의 설립자이자 CEO이며 미네타레인 캐피탈 파트너스와 시더힐 캐피탈 파트너스와 같은 투자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연봉은 120만 달러, 하나 13억 원입니다.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으며 깔끔한 건물의 본사입니다. 직원 수는 390명이며 주요 품목은 전기로 작동하는 수직 이착륙 비행체이고 섹터는 산업 섹터이고 산업군은 우주항공 및 방산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매출은 없고 22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36억 달러로 21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2.41억 달러 대비 적자폭이 39%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없고 순이익의 적자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움직임을 보면 2022년부터 23년 초까지 바닥을 형성하다 최근 거래량을 동반하며 상승 중입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매출은 없고 23년 1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9억 달러로 22년 4분기 마이너스 1.03억 달러 대비 적자폭이 소폭 늘어났습니다. 순이익 트렌드를 보면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없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3억 달러로 하나 마이너스 3,696억 원이고 인당 매출은 없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6만 1000달러, 하나 마이너스 9.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아처 에비에이션과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우주항공 및 방산 산업군에서 총 6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아처 에비에이션, 미국의 도시망공 모빌리티 대장주 조비 에비에이션, 또 다른 미국의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 회사 이브홀딩, 독일의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 회사인 릴리움, 미국의 항공운송업체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 미국의 항공회사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멀티플의 경우 미국의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4.6으로 저평가로 보이고 다른 회사들은 모두 마이너스 중입니다. 추가로 시가총액과 매출의 멀티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나오고 있는 두 개 업체를 보면 미국의 항공운송업체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가 1.8이고 미국의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0.25로 저평가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미국의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가장 좋지만 시가총액도 압도적으로 큽니다.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도 그래도 매출이 조금 나는 미국의 항공운송업체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를 제외하면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영업이익 적자폭이 가장 적은 종목은 이브홀딩이고 아처 에비에이션의 적자폭이 조비 에비에이션보다 적지만 시가총액은 조비 에비에이션이 훨씬 큽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과 주당 매출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 순이고 EPS, 순이익, 영업이익과 ROE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만 좋습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의 ROE 트렌드를 보면 안 좋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1년 이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미국의 항공회사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주가가 23.83% 상승했고 아처 에비에이션은 마이너스 48% 하락했으며 독일의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 회사인 릴리움은 마이너스 86% 수준입니다. 1년 기준 상승률로 보면 조비 에비에이션의 상승률이 대장주답게 103% 상승하였고 아처 에비에이션의 주가는 70% 상승하였습니다. 독일의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 회사인 릴리움은 마이너스 30%로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2023년 6월 13일과 14일 그리고 29일 뉴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6월 13일과 14일 뉴스를 보면 아처 에비에이션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 아처 에비에이션은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최고안전 책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빌리 로렌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6월 29일 뉴스를 보면 아처 에비에이션이 아시아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고 인도, 일본, UAE의 파트너와 사업을 협의 중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비 에비에이션이 6월 29일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에어택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UAM 업계의 방향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주가가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저점 박스권 상단 3.33달러, 박스 하단 2.53달러를 형성하다
4월 중순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뒤 5월 18일에 주가가 회복하였습니다. 그 후로 6월 12일 박스권 상단 돌파 후 출발하는 듯 했으나 다시 떨어지며 이전 박스권 상단인 3.33달러에서 재반등하며 N자형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으며 요새 UAM 테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다 최근 단기 고점 5.28달러를 찍고 조정 중입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7.31달러대의 저항대가 보이며 차트를 더 길게 보면 10.19달러, 17.14달러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상장 시 매수한 주주들은 상장 당시 주가가 10달러였던 걸 고려하면 아직 마이너스 50% 이상의 손실 중입니다. 다행히 지금의 주가는 크게 쌍바닥을 형성한 후 상방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4명이 매수, 1명이 보유,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7.7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12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켓비트에서는 매수 4건, 매도 5건이 보이며 상세 내역을 보면 회사 내부자들은 주식을 주로 매도하고 있지만 CEO의 주식 매도는 안 보이고 회사 임원이 소량이지만 매수한 것은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당 부분의 경우 성장주답게 배당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택시 주식은 투자자들이 상업적 가능성을 눈여겨보며 상승했다는 뉴스, 자동차 제조회사 스텔란티스가 아처 에비에이션의 지분을 10.6% 확보했다는 뉴스, 아처 에비에이션의 주식이 전 미국 연방항공청 국장을 고용한 후 20% 급등했다는 뉴스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곳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2025년 최초의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는 아처 에비에이션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소음이 적은 순수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제조업체입니다. 회사 정보를 간단히 보면 약 1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통해 2021년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투자자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스텔란티스, JT.com의 창업자 마크 로워, 글로벌 투자회사 모에리스입니다. 주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면 업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팀을 보유했으며 전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이끄는 100명의 파워트레인 팀을 보유 중입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의 항공기 스펙을 보면 최대 100마일 약 160km까지 운행이 가능하고 최소 충전 시간으로는 20에서 50마일의 주행에 적합합니다. 최대 속도는 150마일/아워 약 241km/h이고 탑재량은 조비에이션과 같은 승객 4명과 조종사 1명을 포함해 1000파운드 약 453kg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안전성 부분에서 오늘날의 상용 항공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검증될 것이며 헬리콥터보다 100배 조용하고 제작 및 운용 비용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대량 생산과 상용화 일정을 보면 항공기 인증을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상용화 및 초기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거점 방식으로 UAM을 운영할 것이며 기존 헬리콥터 이착륙 및 공항시설을 이용하고 연간 2000대 정도를 제조할 계획입니다. 2028년 이후로는 대량 생산과 함께 자율주행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의 예상 매출 구조를 보면 항공승차 공유 서비스로 처음에는 매출의 50% 정도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 매출의 70에서 80%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출 총이익률은 40% 이상을 예상합니다. 두 번째 매출처는 항공기 OEM 비즈니스입니다. 해당 비즈니스는 투자금 유치를 통한 선행현금 흐름의 장점이 있고 처음에는 매출의 50%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 매출의 20%에서 30% 정도 차지할 것이며 매출 총이익률은 50%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공유자동차 사업과 비교한 향후 사업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25마일의 거리를 비교하면 평균 속도는 당연히 에어택시가 더 빠르고 운임은 공유자동차 마일당 1.5달러보다 에어택시의 운임이 마일당 3.3달러로 2배 이상 비쌉니다. 여행당 소요시간은 에어택시가 12분으로 더 짧아서 하루에 더 많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두 비즈니스 모두 365일 운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나온 매출은 공유자동차 비즈니스가 1년에 13만 6,900달러, 하나 1.5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고 에어택시는 1년에 240만 달러, 하나 26억 원의 매출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비중인 에어택시의 구입비, 파일럿 인건비와 에어택시에 대한 유지 보수비 내용이 없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사업 규모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주요 파트너인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사업 내용을 보면 최초 구매 예정 물량인 100대의 항공기에 대해 현금 예치금으로 1000만 달러를 이미 수령하였고 계약 규모는 최대 15억 달러, 하나 1조 6,500억 원입니다. 22년 11월에 맨하튼에서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까지 운행 경로를 발표하였으며 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CEO 겸 회장인 오스카 무노즈가 아처 에비에이션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제조를 담당하는 스텔란티스와의 파트너십을 보면 스텔란티스는 아처 에비에이션의 주요 투자자로서 10%대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향후 전기 항공기를 수천 대 제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코빙턴에 대규모 제조시설을 건설 중이고 이를 통해 대량 생산을 위한 부품 공급망 및 품질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의 필살기 부분은 M&A 가능성은 있고 개발과 투자는 활발히 진행 중이며 캐시온 엔진은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처에비에이션의 총점은 45점입니다. 단기 단점은 매출이 없다는 것과 부족한 현금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제품을 제조 및 판매에서 발생한 매출이 없으며 미드나잇 브랜드로 프로토타입의 조립은 끝났으나 아직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시제품으로 6년의 테스트 후에 미국 연방항공청의 특별가망 인증서를 발급받아 본 생산품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처 에이비에이션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현금 흐름입니다. 재무구조를 보면 23년 1분기 비용 지출은 1.12억 달러, 하나 1232억 원이고 순손실은 이보다 큰 1.13억 달러입니다. 24년 1분기 기준 현금 등가물 및 단기 투자금이 4.49억 달러, 하나 4,939억 원 수준으로 현재 비용대로 지출하고 매출과 이익이 발생 안 할 경우 앞으로 4분기 정도 운영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장기 단점으로는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와 사업의 성공 여부입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은 조비 에비에이션처럼 세계 최초의 전기 항공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업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제 생산 라인에서 제조된 제품부터 2025년 상용화 이후에도 배터리 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고의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추락시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성공 여부입니다. 현재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형 전기 항공기를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의 사업성 부분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의 계약을 통해 아처의 4인승 전기항공기 판매가를 확인해보면 최대 200대를 10억 달러에 구매하는 잠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 대당 예상 판매가는 500만 달러, 하나 55억 원입니다. 55억이 넘는 비행기를 파일럿 1명을 고용해서 한 번에 4명이 탑승하는 에어택시의 사용료를 마일당 3.3달러를 책정해서 이익이 나는 사업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추가로 나사가 2018년 발표한 UAM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에어택시의 경우 투자 비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는 대중화되거나 수익이 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기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가총액과 예상 가능한 일정입니다. UAM 대장은 누가 뭐래도 조비 에이비에이션입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더 많은 시험 비행 경험과 미국 연방항공청의 허가까지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9.7억 달러로 아처 에이비에이션의 4.49억 달러보다 2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처 에이비에이션의 시가총액은 12억 달러로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시총 70억 달러 대비 5.8배 저렴합니다.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향후 일정입니다. 아처 에이비에이션의 가장 큰 단점은 항공기의 충분한 검증이 안 된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 여름 내로 무인 항공기 미드나잇의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며 이것만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주가와 회사의 투자 유치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미국 공군과 정식 출시 전인 제품에 대해 1.31억 달러치의 계약이 있습니다. 아처 에이비에이션 역시 미국 공군과의 계약을 위해 정부 서비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6명의 은퇴한 장군, 별 14개를 통해 미국 국방부와의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비행만 잘 된다면 무인항공이라는 장점과 별 14개를 통해 세계 1위의 공군력을 자랑하는 미국 국방부와의 계약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장기 장점으로는 강력한 성장성과 탄탄한 파트너입니다. UAM 시장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시장으로 안전성 확보 및 수익성 부분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고 2028년까지 예상되는 시장의 규모는 84억 달러에서 89억 달러로 하나 9.2조 원에서 9.7조 원으로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며 모건 스탠리는 더욱 공격적으로 2030년까지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을 29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와, 이게 맞아요? 어쨌든 가보지 않은 섹터이며 성장성이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두 번째로 탄탄한 파트너입니다. 최근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세계 3위의 자동차 OEM 제조사이며 시총 571억 달러, 하나 62조 원의 스텔란티스까지 UAM 사업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를 보유 중입니다. 우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의 계약으로 한 대당 55억 달러의 항공기 판매 계약을 맺어 일부는 선투자를 받았으며 상용화 시 유나이티드 항공의 공항 및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추가 투자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조 부분의 경우에도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토요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부족한 제도 능력을 커버한다면 아처 에비에이션은 스텔란티스를 통해 커버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주식 비중이 23년 6월 23일 기준 10.6% 수준으로 중도 하차나 계약 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저의 결론은 아처 에비에이션은 미국의 UAM 2등주입니다. 2등주라는 게 아쉬울 수 있지만 확실히 UAM 대장주인 조비 에이비에이션과는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제품의 검증 부분이며 이에 따른 미국 연방항공청의 인증 시점도 차이나고 상업화 시기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나 아처 에비에이션이나 어차피 본 생산 제품이 없고 최종 승인된 상황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 시가총액이 5.8배 저렴한 아처 에비에이션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단기적으로 이번 여름에 진행한다는 미드나잇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해당 소식만으로도 주가는 상승
상승하고 부족한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그간 공들여온 미 공군과의 계약 진행까지 영향을 줄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드래곤볼도 별 7개를 모으면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별 14개를 모은 아처 에비에이션은 미 공군과의 계약과 FAA 허가까지는 때가 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도에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하늘의 테슬라라고 불린다면 아처 에비에이션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스텔란티스라는 좋은 파트너를 보유 중으로 아마존과 사업을 진행 중인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향기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아처 에비에이션이 조비 에비에이션을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따라만 가도 주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UAM 산업의 결정적인 리스크인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불확실한 시장의 수요는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은 매출은 없으며 현금 자산은 줄어들고 있고 최근 분기 순손실은 1.13억 달러입니다. 24년 1분기 기준 현금 등가물 및 단기 투자금의 4.49억 달러 수준으로 4분기 정도 운영이 가능해 보이며 회사 입장에서는 조만간 투자 유치 또는 3자 배정 유상증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형 이건 아니잖아. 다음번에는 또 다른 도시망공 모빌리티 관련주 중에 아직 바닥을 기고 있는 릴리움의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